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저희 셋이 모였을까요? 우리 1학년들의 네. 선택 과목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학년 대상입니다. 1학년 대상으로 선택 과목을 안내할 건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과정이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2, 3학년은 2015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어떤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학점, 학점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수 선생님, 한번 여기 써있는 1, 2, 3학년 학점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이라 하면 지금 보는 대로 교과라고 적힌 게 보통 이제 수업을 얘기를 하고요. 창체라고 적힌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 금요일에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공이 교과에서 1시간, 창체에서 1시간이 빠졌죠. 예, 그래서 지금 상계년을 우리가 다 합치면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요게 이제 졸업 이수 요건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1학년들 입학생 기준으로 전 학년 고르게 학점을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이 학점이 중심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시간표 구성 한번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학교가 보통 운영하는 시간표를 그냥 러프하게 한번 표현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떤 교과를 몇 학점 편제할 것인가를 학교가 고민했다면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숫자 안에 있는 이 학점만큼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간략하게 첫 번째 질문, 학점제와 졸업학점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질문 두 번째입니다. 2022 교육과정 연일 유튜브에 뜨고 있고 2015 교육과정이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2025학년도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22 교육과정. 2022년에 이제 발표된 교육과정이라는 뜻이고 지금 현재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5는 현재 2학년, 3학년에 적용이 되니 1학년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명칭이 붙은 교육과정을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화면상에 보시면 우측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인데 국수, 영사, 과학, 체육, 예술, 기술, 가정 이런 카테고리는 별 차이가 없는데 네네. 좀 달라진 게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딱 보면 우리가 원, 투. 그러네요. 네, 뭐죠? 원은 1학기, 투는 2학기. 그래서 학기 단위 편성을 한다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 같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는 익숙하게 한 번 듣는 과목은 보통 1년을 맞아요.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든 교과가 1, 2학기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활기록부의 과세특이라고 불리우는 네. 세부 특기 사항이 물리적으로 양이 늘어나고 그만큼 학생 여러분의 질적인 활동이 조금 더 많이 기록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어떤 노력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되겠네요. 아무래도 여전히 정성적인 부분, 종합 전형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유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학기 단위 편성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과목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선택을 받게 된다 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1학년 과목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지만 이제 각 학교마다 2학년 때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이제 학기별로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1학년 학생들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듣고 있나요? 사실은 요게 저희도 영상을 찍으면서 전달을 하지만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실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저 노란색 글씨 부분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약 10학점 정도가 자율 이수학점이 늘었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과목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선택권이 늘어났다. 얼핏 보기엔 좋은 거 같으면서도 네.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 또 책임이 따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고 오늘 박람회를 하는 취지는 이런 선택이 그냥 단순하게 흥미도 아니면 친구 따라서
뭐 이런 것으로 갔을 때 결국엔 2학년 올라가서 3학년 올라가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자 이런 노력을 드리는 거니 꼭 자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1학기 때 꼭 마치기 바랍니다. 네. 그 사실은 이 페이지는 뭐 학생들이 지금 당장은 체감이 되진 않지만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 2학년이 되었을 때 배우는 과목 중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의 성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이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했으니까 네. 2학년에 보면 이제 일반 선택은 그냥 기본적인 기초 내용 학습이에요. 그렇죠. 이 탐구를 위한 기초 내용 학습이라면 진로 선택은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심화 학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화네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내용이 심화가 됐고 그다음에 융합은 결국에는 체험 및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이제 그런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학문의 유용성을 판단한다. 이제 그렇게 좀 연계성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말은 같은 과목이더라도 네. 일반, 진로, 융합 네. 선택이 있으니 나름 설계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칫 이게 잘못 흘렀을 때는 학생들이 일반 선택만 여러 개를 선택할까 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기초 내용이고 이게 좀 쉽겠다고 생각해서 일반 선택만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학생의 학습 능력, 이 탐구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다라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화도 있고 어쨌든 주제 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는 과목 성격이 있으니 네, 네. 고른 선택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좀 도전적이고 학습 의욕을 좀 선택 과목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당장 떨어진 고민거리,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내신 성적이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한다더라. 어떻게 변별이 될 것인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요 내용은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다 알기는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좀 오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상대평가인데 네. 이 상대평가를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 2학년, 3학년 9등급이다가 현 1학년은 5등급 체계로 돌아간다. 그럼 5등급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1등급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1등급이 4%였다. 네. 그럼 100명이면 네 4명. 그런데 10%가 되면 100명이면 10명의 1등급이 생긴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9등급이 너무 좀 가혹했어요. 그렇죠. 사실 너무 촘촘해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학업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과감한 과목 선택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죠, 사실. 예, 그걸 좀 완화하고자 이제 상대평가지만 5등급 체계를 가져왔다. 그럼 이 취지는 결국에는 학생이 상대평가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죠. 조금은 의미 있는 과목 설계를 요구하는 의도 같습니다. 근데 약간은 또 학부모님들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 생기는 또 고민거리는 변별이 너무 쉬워진 게 아니야. 예를 들면 9등급제였을 때는 1, 2, 3, 4등급 이렇게 촘촘하게 구분이 됐는데 2등급까지가 러프하게 보면 4등급 친구들이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요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조금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2등급 한번 맞았는데 예전에 우리가 4등급 취급을 좀 받으면 그쵸. 조금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학들도 나름의 변별의 지표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 들은 것 같거든요. 네네. 아마 오늘은 그게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은 더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다음은 이제 교과별 수능 과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 교과가 윤리인데요. 제가 체감하는 이제 두려움은 제가 가르치는 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라는 그 과목이 이제는 수능 과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그리고 수능 과목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요. 일단은 교과별 수능 과목을 보기 전에 대략적인 수능 과목과 절대평가, 상대평가 과목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료는 교실에 따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 노란색 칸에 있는 과목들은 흔히 말하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좀 상대평가보다 부담이 덜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아까처럼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해야 상대평가는 이제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 절대평가는 선생님이 정해놓은 기준선을 넘어서면 된다 하는 점이 절대평가의 뭐 또 좋은 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 많은 과목 중에 저 노란색 과목들만 절대평가 과목이고요. 그러면 1학년에서는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하는 과탐실 예. 이 될 거고, 그다음 뭐 지금 사회과학 과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 선택 과목들, 그렇죠. 예, 그것들이 지금 평가로 반영이 되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들이 아무래도 절대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융합 선택 과목을 또 많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는 해요. 안 좋아하겠네요. 아마도 변별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고등학교들이 네. 융합 선택 과목을 3학년 2학기 쪽으로 그렇죠. 밀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바른 또 방향이지 않을까. 일반 선택 끝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융합 선택을 하는 그런 또 취지하고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사실상 상대평가 5등급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런데 또 저기 좀 다른 색들이 있습니다. 1학년에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 무슨 의미일까요? 저 색깔이 들어간 것들은. 옆에 적혀 있는데요.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으로 지정되는 과목들.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혼란스럽죠. 뭐 예상 문제가 올라오긴 하지만 1학년 때 배운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 된다. 결국 1학년부터 일정 부분 과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선택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국수 0. 아마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학교 지정 과목으로 네네. 편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학교도 지금 학교 지정 과목으로 있으니까 학생들이 뭐 선택 과목에 따라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지금 본교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진로에 맞춰서 하면 되고,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보게 되는 수능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따르면 문과든 이과든 우리가 나눠서 어떤 선택 과목을 국어, 수학 다 우리가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이 없다. 그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심화해서 출제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그렇죠. 그러면 수능에 의해서 변별은 더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대학들은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거죠. 정성평가에 네, 대한 그래서 부담이 있네요. 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이제 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정성평가로 넘어갈 때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 결국에는 오늘 1학년 학생들이 하게 될 과목 선택을 뭘 했냐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죠. 입시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교육 과정이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 얘기는 학교에 개설된 과목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유의미하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과목과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각 교과별, 국어 교과, 수학 교과에서의 파란색 글씨가 수능 과목이다. 그럼 우리 학교는 이 과목들이 다 네, 개설돼 있죠. 그렇죠. 우리 학교는 어쨌든 규모가 있는 편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 다양한 교과들, 특히 수능에서 요구하는 국영수 주요 교과들이 다 개설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교과 당연히 개설되어 있고요. 사회 교과, 한국사, 통합사회 당연히 개설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니까요. 자, 그 외에도 과학도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외국어. 우리 학교가 좀 그래도 많은 편이죠. 한 과목이 더 있잖아요. 스페인어가 네, 있죠. 네, 네. 예, 다른 학교에서는 보통 스페인어는 흔치 않은데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문까지 제2외국어 영역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학교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예체능 과목, 정보, 기술과정 교과목도 우리 학교 개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 과목에서는 수능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관련 자료는 각 교실에 배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4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교 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학교에 무슨 과목이 있고 무엇을 골라야 될지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1학년 편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뭐 1학년 편제는 이미 시작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네. 그 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패스. 네, 패스. 자, 다음은 2학년입니다. 네. 문학은 뭐죠? 국어. 국어입니다. 대수는 대수? 수학이죠. 대수롭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영어 수학입니다. 원은 당연히 영어겠죠? 영어겠죠. 그러면 이거는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예, 아까 저희가 수능 과목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2학년 학생들에게 1학기에는 문학, 대수, 영어 원 과목 그리고 스포츠 생활 원 과목까지 듣게 하겠다라고 해서 공통 과목, 학교 지정 과목으로 선택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2학년 2학기까지 다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요번에는 1년제가 아니라 2학년 1학기, 2학기 두 개를 다 선택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학기 다니니까. 네. 3학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순서대로 색깔이 있는 과목들은 수능 과목이고 학교에서 지정을 해놨다. 1학년, 3학년까지 생각 안 해요. 알겠습니다. 2학년 때 1, 2학기 국영수와 체육은 이미 선택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 다음. 예, 다음입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요해, 시트. 이거 중요해. 제일 졸던 중요해. 친구들도 여전히 여전히 졸던 친구들 이제 깨워야 됩니다. 요건 분명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길게 썰을 푸는 이유도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A 파트 무슨 과목군으로 보이세요?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2022에서는 과목들이 좀 분리되는 것도 있어서 물리적인 개수가 늘었어요. 근데 이 과목명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긴 하네요. 조금 그죠. 네, 학생들도 헷갈리겠네요.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 관련 자료는 저희가 인터넷 페이지라든가 관련 책자 그리고 링크들을 제공할 예정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저는 현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2학년, 3학년 가르치고 있는데요. 생활과 윤리가 사실 저의 주된 과목인데 과목명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1년짜리였는데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은 학기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와 윤리가 생활과 윤리 과목으로 거의 사실상 성격이 같고 윤리와 사상은 동일해서 이 부분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융합선택 과목, 진로선택 과목이라고 하면서 윤리문제 탐구, 인문학과 윤리라는 과목이 등장을 했고요. 저희 윤리과 선생님들은 협의 끝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도는 뭐냐? 2학년 1학기 때 현대사회와 윤리를 들은 친구들이 2학기 때는 응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문학과 관련된 컨텐츠를 활용해서 윤리적 이슈들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윤리 과목의 의도는 2학기 인문학과 윤리를 듣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1학기 때 무슨 과목을 듣고 왔으면 좋겠다?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기본적인 지식 과목을 듣고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의도는 뭐냐면 A, 주제 있게 라고 써 있는 것처럼 1학기 배운 과목과 유사한 성격의 2학기 과목을 듣는 것이 지식 이론을 실제로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로 다른 과목을 경제 듣다가 인문학과 윤리 듣는 게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의 입장이라면 가급적 과목 내에서도 그 과목들 일사, 윤리, 지리, 역사가 컨셉이 있게 최소한 그 학년에서는 지속이 되는 게 어떨까? 그게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생기부 기록으로 연관성을 남기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과학은 어떨까요? 저희가 과학이잖아요. 네, 맞아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과학은 정말 위계가 있죠. 위계가 철저하죠, 거의. 예, 그래서 2015에서는 아예 1, 2로 표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1을 하지 않은 학생은 2를 하면 뭐 금지는 아닌데 거의 이제 학생이 이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걱정이 그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기 단위로 편성을 하다 보니 1, 2라는 게 이제 저희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기로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여기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물화생지.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물, 화, 생지가 다 있어요. 그대로 같네요. 예, 네, 이름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선택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기본적인 내용.
그런 다음에 2학년 2학기로 가면 이제 문제는 역학과 에너지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역학과 에너지는 물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물리학 2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있는 전자기와 양자 있죠. 네네. 그게 물리학 2예요.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가 물리학 2에서 두 개가 이렇게 쪼개져 나왔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생명도 거기 보면 세포와 물질 대사 그다음에 유전 파트인데 요게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이 네네. 교과서를 열면 이게 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3학년 같은 학생들은 뭐 생원 생투로 배웠는데 네.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생명과학 이게 이제 원에 해당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이 맞아요. 투 과목을 잘라놨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세포와 물질 대사 2학년 2학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2학년 2학기에는 세포와 물질 대사를 이제 선택을 하고 싶은데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을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된다. 약간 맞아요. 기본 바탕 베이스가 네.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반 선택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는데 일반 선택 과목이 없이는 사실 대학에서도 이 학생이 제대로 배웠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하고 평가 절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꼭 만약에 이제 우리 과학을 물화생지로 이렇게 두게 되면 학생들 그 중에 보통 이제 세 개를 선택을 하죠. 네네. 그러면 1학기 때 선택한 과목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쭉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면 1학기 때 지구과학을 선택했으면 2학년 2학기 때 지구과학 지구 시스템 과학,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행성 우주 과학을 선택해야지 그 연계 위계가 완성이 됩니다. 최소한 3학년 1학기까지는 과학은 사실상 명확하네요. 네. 어떤 계열의 큰 변화가 없는 한 네. 위계 있는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학업 능력,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3학년 2학기에 있는 그 세 과목은 융합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서 뭐 이제 나중에 수능도 준비를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응용하는 파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했죠. 과학은 위계 있게, 사실상 사회도 주제 있는 과목을 1, 2학기 일관성 있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했고요. 자, 다음 이제 과학에 이어서 정보 제2외국어 파트인데요. 여긴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했다가 뭐 제2외국어를 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학습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2022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것은 깊이 있는 수업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학생의 학습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특히나 예를 들면 2학년 2학기에 회화 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스페인어 회화를 들을 친구가 일본어를 듣다가 스페인어 회화 맞아요. 들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딱 봐도 맞아요. 그죠? 오겐키 데스까? 일본어죠? 네. 이렇게 돼요. 일본어를 들은 친구는 일본어 회화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택이 자유롭다는 말에 꽂혀서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고른다는 건 결국 자기에게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인공지능의 시대 특히 이공계 친구들에게 정보 교과에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연계 학습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의 선택권은 많아졌다고 하나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 기초가 되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걸 토대로 해서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2022의 핵심 우리가 교육과정 설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과목들이 더 있거든요. 물론 예술 과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양 있는 삶을 위해서도 필요해서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도 택 1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기하 과목, 미적분 2 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과목을 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네. 잠시 후에 나올 각 대학교에서 핵심 권장 과목, 뭐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학 교과에서 기하와 미적분 2를 이수한 학생들을 높게 평가한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하와 미적분마저도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로 다 가르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작년 한 해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교과 영역 간 선택이라고 해서 국영수 과목 그리고 음악 미술 과목을 섞어서 택 2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즉 여기서 개별 선택이라고 함은 여러분의 진로에 맞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여기 안에 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3학년 때 교양은 졸업학점 이수로서 필요한 학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하와 미적분이 왜 중요한지를 실제로 다음 질문. 물리학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서울대에서 물리학 일반 선택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 6번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6번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전형에서 표준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학교 어디가 있을까요? S대요. 아, S대입니다. 네. 상상 속의 그 S대. 서울대 왜 말을 못해? 그렇지, 서울대. 서울대. 네. 요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결론은 자연과 공학 등 이공계열 지원자에게 저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2 등 수학교과의 선택 과목에 충실한 이수를 권장한다. 근데 사실 충실한 이수를 권장한다는 말은 그 학교에 그 과목이 있다면 들어라. 반드시 들어라. 되게 유하게 썼네. 그렇죠. 네. 저 근데 이게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이 뭐 원하는 과목 선택하는 건 맞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사실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답정너죠. 답정너야 이거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잘 듣고 그냥 막 고르지 말라는 의미인 거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정해줄까요? 한편으로 이공계열, 자연계열에서 아니 교수님이 여기 사실 고등학교에서 이 수학이나 기본적인 과학 내용을 하지 않고 대학에 그 우리가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 전개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학생 때 그걸 이제 배우고 와라. 그렇죠. 이제 그런 취지겠죠.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건 인문사회계열 전공 분야 지원자에게는 충실한 이수 권장도 아니라 제2외국어 한문교 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정도로 쓰여 있거든요. 그 말은 사회 과목은 사실 과학이나 수학 과목에 비해서 위계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나 봐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큰 틀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더 궁금한 건 너무 간략하게 과목들이 써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표로 구분된 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네요. 경희대학교에서 2015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쪽 편을 보면 되겠네요. 2022 개정교육과정.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계열, 특히 이제 이과 계열로 이제 지원할 예정인 학생들은 뭐 두말해서 잔소리입니다. 이제 수학 과목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공과대학에서는 과학 중에서 물리학을 또는 화학은 좀 작게 적혀 있긴 한데요. 예.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기본으로 나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딱 보면 거의 세트가 거의 유사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사실상 이 과목들을 이수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물리학,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와 양자 몇 개가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과도 조금은 다르지만 유사성을 띠고 있네요. 예,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자연계열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게 공과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공과대학에서는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기본적 물리학.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해를 조금 해요.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도 물리학이 좀 어떻다. 어렵다? 그러나 어떻다? 쉽다. 네, 과학 중에 제일 쉽다.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그런 이제 어려운 걸 피해 가려고 하는 경우에서는 대학에 와서 학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보면 놀랍게도 계속 자연계열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네. 뭐 공학과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한의예과, 치의예과, 의예과에서도 네. 수학과 과학은 사실상 편제되어 있다면 우리 학교에 있는 과목이라면 들을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제 3학년 입시 지도도 많이 해보셨는데 사실 학생들이 지금 정말 작은 디테일의 싸움입니다.
사실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좀 학교 생활 기록부터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내신 성적을 또 보고 지원을 하니까 내신 성적도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 1등급이겠죠. 네, 그랬을 때 뭐 공과대학을 올려오는 학생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물화생지 중에 3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과학을 2개를 하고 사회를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렇지는 않은데 사용합니다. 네, 예. 대학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물화생지 모든 것들이 서로 융합돼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이수하고 온 학생한테는 당연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좀 위계성 있고 특히나 이렇게 추천을 해버리는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수를 하는 걸 추천한다. 뭐 섞었다고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잘 가는 맞아요. 학생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그 인터뷰 해보면 있었는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왕이면 섞지 말고 이렇게 잘 세트로 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일부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선택권을 침해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혜택 그리고 확률로서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한다. 그렇습니다. 강력 추천이고요. 사실은 여기 핵심 뭐 권장 써 있지만 대부분의 구두로 연수를 해주시는 분들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아무튼 공과 계열, 자연 계열 친구들 꼭 확인해 보시고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샘플로 무땡땡 공학과에 갈 학생의 선택, 공대. 예, 공대 공돌이? 로드맵 한번 볼까요? 예쁜데요? 테크트리 병아리에서 달그로. 아, 닭인가요? 병아리에서 네. 달그로. 암탉이에요, 수탉이에요? 암탉이라고 합시다. 암탉인 것 같습니다. 수학, 과학. 일단 1학년 때는 통합과학 해야죠, 뭐. 예, 통합과학이 기본적인 과목이고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공통수학도 당연히 듣겠죠. 네. 이제 2학년입니다. 1학기 대수 미적분 학교 지정 네. 과목입니다. 지정이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근데 선택에 네. 교과 영역관 선택에 1학기에 기하가 있네요. 네, 기아. 무슨 뜻일까요? 사실상 네, 선택해야죠. 선택하란 뜻입니다. 네. 수학과제 탐구 있다면 네, 있다면.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예.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물화, 생지 뭐 다 있지만 이 공대니까. 공대니까 네. 물리화학 네.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네, 가급적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공학과 무슨 학과냐에 따라서 이 과학 과목의 위치는 좀 바뀔 수 있지만 네. 우리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듣는 게 좋겠다. 기계 관련된 거는 물리는 거의 뭐 필수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에너지. 에너지. 그다음에 생명과 관련되면 저는 뭐 생명화학 세트면 나쁘지 그렇죠. 않다. 우리 의대 간 친구 그렇죠. 다 생명을 듣지 생명 않고 갈 수가 없겠죠.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담당 교과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면 그 정도의 선택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3학년 1학기까지도 확통과 실용통계, 특히나 확통은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여기 써 있는 3학년 이렇게 미적분 2는 놓칠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수학도 어쨌든 개설이 되어 있다면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3학년 과학도 어쨌든 3학년 1학기까지는 아까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위계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해야지만 그래도 종합 전형에서 권장하는 그 테크트리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아닐까. 기본은 깔고 간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적인 선택 위에 성적까지 이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공학 계열, 공돌이라고 흔히 불리는 친구들의 테크트리 한번 봤고요. 사실은 그 다음 장은 조금 고민했습니다. 인문 계열이거든요. 인문은 오히려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예. 본인 적성. 네, 선택지가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반 사회 교과에는 2학년 1학기에 경제와 정치가 있고요. 윤리 과목에는 현대사회와 윤리, 역사는 세계사, 지리는 세계시민과 지리, 이 중에 택 1. 1학기 때 일반 사회를 들었다면 가급적 2학기 때는 국제관계의 이해 혹은 법과 사회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밌는 건 지금 2, 3학년 학생들은 정치와 법이라고 배웠는데요. 이게 정치 그리고 법과 사회로 쪼개졌습니다. 더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정치를 배웠다면 법과 사회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요런 식의 구성. 그래서 일반사회, 윤리, 역사, 지리 요 계열에 맞춘 일관된 선택을 추천합니다.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도 사회와 문화, 사회문제 탐구가 일반사회 과목이라면 2학기 때 금융과 경제생활. 물론 3학년 2학기긴 하지만 금융과 경제생활 이제 조금 더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전공에 맞는 사회 과목도 컨셉이 있게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런 테크트리를 맞췄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역시 관련 사회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괜찮은 선택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하는데 뭐 아무리 선택 과목을 예쁘게 짜도 사실은 성적이라는 것, 최소의 한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된다. 아무리 모양을 예쁘게만 선택하더라도 이 최소 성취를 맞추지 못하면 내년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내년 2학년이 돼도 최소 성취가 반영이 되죠. 네. 이런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 요소까지 고려를 해서 과목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말이 끝났고요. 어쨌든 오늘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에 조금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안내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 어떤 플랫폼 쓰죠? 리로스쿨. 리로스쿨. 모르는 친구 없을 것 같죠? 리로스쿨로 수강 신청을 1학기 말에 받을 생각이고요. 광수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선택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친구 따라서 선택해놓고 뒤늦게 바꿀래요 했는데 저희가 여러분의 선택을 최대한 고려하지만 물리적인 공간, 즉 40명이 넘는 수업은 우리 너무 힘들죠. 참 많죠. 그 친구 따라가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너무. 선생님 따라가기도 하고. 선생님 그렇죠. 따라서 하고.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는 꼭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자기의 진로. 진로. 예, 남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 그 친구랑 같은 반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런 같이 경우가- 똑같이 골라도 같은 반이 안 돼요. 안 되고 네. 본반이 같은 반이 됐지만 수업은 또 다르게 듣는. 맞습니다. 이건 너무 디테일하지만 이런 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과목 선택이 어렵다고 느껴요. 네, 맞아요. 1학년 학생인데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 누구 찾아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교과 선생님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선택 과목. 교육과정부요. 오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확률적으로 좋은 선택지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학기 말 최종 선택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안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진로만 결정이 돼 있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요구한 바 오늘 설명을 충분히 드린 바에 따르면 이미 결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로를 빨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진로를 아직 못 정한 학생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아직 진로도 더 정하지 이상 미루면 안 않았는데. 돼요. 아, 예. 그래서 걱정이 많지. 사실 진로가 정해지면 과목이야 뭐 그냥 정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전공은 못 정해도 계열은 진짜 정해야 된다.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제 더 이상 못 인문계열이냐, 미룹니다. 자연 네. 계열이냐를 지금도 결정하지 못하면 선택 과목이 매우 위태로워진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계열 정도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마지막 전달이었습니다. 다 전달하신 건가요? 네.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정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잠깐 간단히 해볼까요? 정리를 핵심만 하자면 하나씩만 하면 첫 번째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걸 대학에서 제시를 이미 하더라. 하더라. 어느 계열에서 많이 하더라? 과학요. 과학입니다. 자연계열입니다. 네, 자연 계열. 제발 수학과 위계요. 과학. 위계 따라가세요. 그래서 위계를 맞춰야 된다. 특히 과학은 위계를 더욱더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섞지 말자. 예. 그리고 그리고 사회교과도 일관성이 있는 1, 2학기가 일관성이 있는 선택지를 보여주자. 네. 그럼으로써 배운 것을 심화하고 활용하는 것을 생기부에 적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제2외국어와 정보도 계열에 맞춰서 특히 이과 계열 친구들 코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면 충분히 4개의 교과가 깔려 있는데 생뚱맞게 제2외국어를 갑자기 선택하는 갸우뚱한 선택을 하지 말자. 네. 사회 과목은 주제 있게, 과학 과목은 위계 있게, 그리고 정보와 제2외국어는 일관된 선택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좋은 과목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핵심 권장 과목에서 제시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다라면 가급적 들어라. 들어라. 자, 긴 시간 동안 이 선생님들이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라면서 진로를 아직 못 정한 학생들 고민 꼭 신중하게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 계열을 선택합시다.